예, 안녕하십니까. 예, 관세율표현 상품학 심화 강의 오늘 처음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개정 내년에 이제 1월 1일 날 시행으로 입법 예고된 관세율표에 대해서 개정 특강을 위주로 첫 시간을 진행을 할 거고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좀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저는 박병관 관세사라고 합니다. 예, 현재 신한관세법이라는 법인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저는 이제 컨설팅 본부에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이제 통관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7월, 8월, 5월, 6월 이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기본 강의를 했고 9월, 10월에 심화 강의를 할까 하다가 저 이제 학원 내부적인 사정상 이제 11월에 하게 됐는데요. 예, 기본 강의를 뭐 다른 학원에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처음 듣는 분, 뭐 인강으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첫 시간이니까 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예. 혹시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기본 강의를 저한테 들으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본 강의를 인강으로 저희 학원에서 들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계세요? 나머지 분들 전부 이제 다른 학원에서 기본 강의를 들으신 거네요. 예. 그러면 혹시 유예생이신 분, 예, 유예생이시고, 예. 나머지 분들은 다 동차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관세율표현 상품은 어떠신가요? 공부하시기에.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기 오실 텐데. 지금 이제 유예생이시면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계셔야 돼요. 네,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라는 수준이 되게, 어느 정도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네. 지금 혹시 암기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질문해볼게요. 아직 안 하고. 저 뒤에 계신 분은 조금씩 하고 계세요? 네. 암기는 본격적으로 언제쯤에 시작을 하시요? 내년이요? 예. 보통 이제 내년에,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관세표 과목은 워낙에,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분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뭐 1월부터 암기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저도 많이 그렇게 들었고, 공부할 때. 근데 뭐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배울 때도 사실 본격적인 암기는 1월 때부터 해라. 그 전까지는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방법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월부터 하면 약간 늦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유예생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 동차생 분들은 아니고요. 유예생 분들인 경우에는 1월부터 암기하면 좀 늦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5월 때부터 암기했어요. 5월 때부터 암기했다는 얘기는 1차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암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해하고 암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공부해 보셨으면 감이 오셨겠지만 자꾸 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이해될 때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관세율표가 특히 관세법도 그렇지만 관세율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꾸 막 한 10번 보면 이해가 되는,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경지가 굉장한 수준에 올라요. 딱 보면 이게 왜 이렇구나 이런 수준에 올라가요. 암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되게 요즘에 치열해졌잖아요. 올해만 해도 뭐 경쟁률이 말도 안 되죠. 올해 보니까 몇 프로죠? 합격률 6.7%가 채 안 되더라고요. 2차 시험 합격률이.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유입 인원도 많아졌고, 유입 인원도 많아졌고, 유입되는 인원들의 수준도 올라갔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유예로 합격을 했는데 1월 달부터 하면 약간 늦는다는 느낌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말씀은 1월 달부터 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충분히 다 이해한 다음에 암기한다 이런 방법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약간 아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해랑 암기를 좀 가능하면 같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10월, 11월 이 시점에 사실 많이 외웠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까먹습니다. 그렇죠? 예, 외워봤자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머릿속에 착착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쌓이는 그 느낌을 좀 빨리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으로 공부를 해서 5월달, 6월달부터 바로 이제 그 진도 나가는 거를 주기정을 암기를 했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와 암기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예, 그렇게 됐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세협회민 상품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관세협회민 상품학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관세법이라든지 관세평가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보통 1월 달부터 모의고사 하죠.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편해지는, 예, 관세협회민 상품학은 좀 편해지는 그런 시간이 와서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혹시 공부 요령이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유예생이나 이렇게 동차생분 중에 관세협표가 정말 안 돼서 오신 분 계신가요? 정말 이거는 안 된다.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과목은 잘 하는데 관세협표 때문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분류하게 대한 예.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연유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오 이러면 예. 책에부터 주기전까지 다 써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좀 괴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 예. 시험하고 과목이 구하는 거하고 예. 그러면 외우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느 예. 수준까지 외워야 되나요? 예. 그냥 젊으신 분들이야 뭐 외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 외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준이 어디까지가 외우는 수준이 되어야 되나요? 지금 이해와 암기가 같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건 사실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는데 맞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외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네. 일단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암기라는 부분을 똑같이 암기하는 거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굳이 뭐 토시를 틀리지 않게 쓴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채점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시험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시험에 보면 기출문제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해설서가 좀 많이 비중이 줄어들고 주하고 호 위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법령 위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 점수를 실제로 이제 발표가 얼마 전에 났으니까 그때 시험 점수를 보고 반응들이 좀 관세협표는 좀 의외라는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범위는 수험생의 목적에 맞게 범위는 법령에 맞게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법령에 맞게 공부하는 만큼 암기는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하는 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추세로라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라는 게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합격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준이. 관세협회민 상품학 특히. 그래서 주기정을 뭐 똑같이 쓰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지만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이제 들어가서 합격하는 수준에 있는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면 대부분
그 주규정을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싱크로율이 한 90%?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대부분. 80에서 90% 정도. 근데 이제 뭐 약간 공부가 덜 된 분들은 그런 게 티가 나요. 그래서 비슷하게 쓴 것 같지만 읽어보면 내용들이 안 비슷한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목표는 똑같이 암기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젊은 친구들은 또 똑같이 어렵습니다. 너무 뭐 이 암기 관세표현 상표명이라는 이 과목의 용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너무나 생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어려운 거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세표도 사실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법인으로도 그 있다는 부분이 서당인데 그러면 이것도 관세법처럼 이제 법적인 용어에 아주 근사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술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법보다 관세표는 더 정확하게 쓸 수밖에 없는데 관세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똑같이 써야 된다기보다는 그 법령을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물론 관세표도 이해가 많습니다. 암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관세표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암기를 안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관세표는. 근데 관세법은 예를 들면 제가 뭐 보세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숫자 몇 개 생각 안 나도 제가 근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세표는 절대 근사하게 쓸 수가 없죠. 암기가 안 되면. 이 용어 자체가 근사하지 않잖아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현 자체가. 절대 재밌거나 뭔가 무슨 로직이 있거나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니죠. 뭐 단순히 뭐 용어의 정의, 뭐 분류 기준 딱 이런 거기 때문에 타 과목보다는 정확하게 법령을 최대한 가깝게 쓰는 게 그게 이제 고득점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기는 다 어렵습니다. 암기 어려우시죠? 젊으신 분들. 이번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해설서 강의를 따로 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해설서 강의만 따로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해설서라는 게 사실 시험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는 분량이에요. 아시겠지만 법령집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분량이잖아요. 그래서 해설서는 그냥 참고로만 보고 그 기본에 충실해요.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 나왔던 이 법령지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와 호만 이제 담은 책인데 이 책만 잘 암기하고 이해해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심화 강의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고 다른 학원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해설서 강의만 하고 싶은 생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주와 호를 중요한 걸 한번 짚고 나서 이제 그 해설서에 있는 부분, 기본 강의 때 보지 못했던 해설서에 있는 부분을 좀 보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혹시 시청하신 분 중에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의 내용을 제가 한번 훑을 겁니다. 훑고 이제 해설서 내용을 볼 건데 그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호의 용어도 네네. 호의 영어요? 호의 영어를 제가 기본 강의는 정말 주어랑 호만 하기 때문에 호의 용어를 좀 많이 자세하게 보거든요. 근데 심화 강의 때는 아마 중요한 거 몇 개만 보고 넘어가지 않을까. 다 기본 강의 때처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호의 용어는 예. 호의 영어요? 호의 영어. 예. 그렇죠. 예. 호의 영어요? 호의 영어는 저는 사실 호의 영어 암기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주변에서 막 아무튼 주변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서 호의 영어 안 해도 된다고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사실 남의 말 잘 안 듣는 편인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호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영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외웠거든요. 근데 거의 다 외웠어요. 그래서 호영어는 조금 밀어넣으셔도 돼요. 암기하는 거. 왜냐면 주규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규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호영어는 자꾸 보다 보면 짧은 호의 구성 체계도 있죠. 그런 것들은 금방 외워지거든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 암기하려고 안 해도 자꾸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체계가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호영어는 일단 뭐 앞글자 따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만 외워서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규정을 암기한 다음에 순서로는 암기한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앞글자 따는 그런 연습,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각 류마다 자기가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거는 기본 강의 시간에 다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암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기식 같은 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강사분들이 하는 그런 암기식 같은 거를 다 총망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거기에다 이제 자기 걸 더 덧붙여서 하는 방법도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혹시 유해생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신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심화 강의 시작 시간을 제가 7시 반으로 해도 괜찮은지 그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능하면 7시까지 오려고는 하는데 회사를 아무래도 다니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늦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7시 반이나 20분에 시작을 해서 10시 한 10분에 끝내는 걸로 할까 하는데,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그거는 다 동의하신 걸로 하고, 7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20분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정 특강 진행. 예.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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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게,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 그 글을 좀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는,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물어본 거에 대해서 둘 다 A랑 B랑 두 명의 사람이 있으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한 건 맞아요. 둘 다. 근데 한 명은 서러운 결론을 좀 충실하게 쓰면서 좀 이렇게 글을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글을 좀 구성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성의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좋은 답변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채점을 해보면. 뭐 말씀하시려고? 예. 호의 구성책을 다 쓰는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간략하게 적기라고 했거든요. 쓸 필요는 있었는데 호의 책에는 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좋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었나요, 그러면? 질문은 아니었어요. 질문은 아니었는데 64료에 대해서 64료요? 신발. 규정을 쓰고 네. 네네. 호의 체계로 마음대로 써서 그런 것도 감점이 감점은 안 되겠죠. 감점 안 되고. 뭐 그런 질문 솔직히 저도 많이 받긴 하는데, 저도 채점위원이 아니라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산점이 줄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은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질문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서. 예. 그럼 개정특강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빨리 좀 간단히 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볼 텐데.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HS 개정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무역을 하는 물품들이 얼마나 새로 나오는 물품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상품이 등장해서 그 물품들이 중요한 물품들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드론 같은 것들, 예, 그런 신상품이 등장하는 것, 그리고 무역 패턴이 변화한다. 오래된 규정이 변화가 필요하다. 국제거래량의 증감이 감소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연간 그 국제거래량이 미화 기준으로 5천만 불하고 1억 불 기준으로 해서 예, 소호, 6단위 소호 또는 4단위 호가 삭제되기도 하고 신설되기도 하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국이라든지 국제기구에서 예,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HS에 반영을 해야 된다. 예, 이런 건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물품이라든지 뭐 궤도 경제에 중요한 물품 예, 이런 것들을 국제기구가 요청을 하면 예, 반영을 하는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라고 하는데 그런 2017년 이번 개정에 예, 농업 분야가 많이 포함이 됐거든요. 뭐 어류라든지 목재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 국제기구에서 예, 개정을 요청을 해서 예,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마지막 부분은 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개정할 때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 보면 예, 저도 뭐 2012년도에 공부 시작해서 2013년도에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아주 뭐 개정 영역을 뭐 보진 않았지만 예전에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면 2007년에 개정할 때 IT 분야를 이제 포괄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개정을 했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식량 자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개정을 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HS 개정 연역을 보시면 199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뭐 따로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죠. 예,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으니까. 예, 요거는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 드렸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2012년도에 5차 개정을 했고, 예, 2017년에 이제 제 6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을 잠깐 요약한 걸 보시면, 예, 개정 항목은 총 233개가 되고요. 지금 요 내용들은 제가 WCO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17 HS 개정에 대해서 영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워낙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 영문 원본하고 약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번역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233개의 개정 항목 중에 예, 농업 분야에 가장 많은 예, 개정 내용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분야, 그 다음에 기계 분야,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운송기기, 섬유 분야, 목재 분야, 금속 분야 이렇게 순으로 예, 개정 내용이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농업 분야 이쪽은 이제 개정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소호에 관련된 거예요. 소호. 예, 소호가 신설되거나 삭제되거나 뭐 용어가 추가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소호는 공부 안 하시죠. 그렇죠?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공부하는 거 불가능하죠. 그렇죠? 소호까지 불가능. 5천 개가 넘는 거를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소호까지 예, 공부 범위로 잡진 않기 때문에 예, 소호의 추가 삭제는 오늘 개정 특강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233개 개정 항목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예, 환경과 사회적 글로벌 이슈. 예, 요거는 이제 뭐 현대 사회의 트렌드죠. 그렇죠? 환경 예, 이런 것들 언제나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2017년 HS 개정도 마찬가지로 예,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요청에 의해서 예, 개정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됐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
음식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어류와 수산물의 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것도 실제 시험 범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다 소호의 새로운 뭐 어류라든지 갑각류라든지 연체동물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삭제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네 번째를 보시면 국제무역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여기 나왔네요. 갑각류, 연체동물, 무척추동물의 분류를 세분화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목재, 목재 분야에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목재종의 범위를 보완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실무에 가시면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게 뭔지 대충 뭔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보시면 뭐 대나무와 등나무의 제품은 소호에 신설했다. 이것도 어떤 대나무, 등나무 뭐 영문 그대로 번역하면 뭐 국제 뭐 협회나 이런 거네요, 그렇죠? 국제 기구나 국제 협회, 국제 뭐 네트워크이네요, 국제 네트워크. 예, 저런 네트워크 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저쪽의 요청으로 인해서 소호가 신설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특징을 보시면 말라리아 예방용 물품의 세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랑 관련된 뭐 활성 성분이라든지 30류에 그리고 뭐 활성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섬유 쪽에는 63류의 말라리아 퇴치용의 그런 성분이 포함된 배드네트라는 그런 소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물론 소호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어쨌든 말라리아와 관련된 이런 물품들을 좀 세분화해서 분류를 한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겠고, 여덟 번째를 보시면 뭐 잔류성 유기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뭐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뭐 위험 화학 물질, 그 다음에 뭐 마약통제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저런 제약용의 물질, 에페드린, 슈도 에페드린의 제약용 물질을 신설했다. 그냥 뭐 이런 건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6907, 6908가 병합됐다. 요게 이제 그 69류가 뭐죠? 69류? 도자재죠. 도자제품. 도자제품에서 유약 처리를 한 거 안 한 거. 그렇게 나뉘거든요. 6907, 6908이. 한 거 안 한 거가 지금 현재 제가 그 산업을 잘 모르지만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하나가 6907호, 6908호인가? 6908호가 아마 삭제됐을 거예요. 6908호 4단위 호호 자체가 삭제됐을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삭제되고 이제 병합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 열 번째 특징을 보시면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정 중 주요 개정품.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시험과 관련된 것들이죠. 보시면 신문용지. 48류의 신문용지가 뭔지 정의가 나와 있죠. 48류 주기정에. 근데 그 신문용지에 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신문용지의 주기정 기존에는 신문용지란 뭐뭐뭐뭐고 뭐뭐뭐다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사이즈가 추가가 됐습니다. 신문용지 사이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험 범위, 요거는 이제 주기정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LED 램프가 추가됐다. 요거는 이제 호의 용어에 LED 램프가 추가됐다라는 얘기고요. 기존에도 발광 다이오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31회 관사 시험에서 LED의 정의를 쓰는 것이 맞나요? LED? LED의 정의를 쓰는 것이 시험 문제였죠. 31회 시험에서. 어쨌든 기존에는 발광 다이오드라고만 표현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괄호해서 LED 이렇게 표현이 좀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85류 주기정이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85류 하면 뭐 어려운 류죠, 그렇죠? 어려운 류인데 복합 부품 직접 회로. 그래서 내용이 대폭 추가가 됐습니다. 대폭. 항목이 하나가 큰 게 하나가 새로 생기면서 그 밑에 쭈루룩 내용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개정 내용이 내년에 반영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85류니까 더구나. 내년에 만약 반영되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거는. 그렇죠? 85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는 사실 주기정이나 4단위 호에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도 그냥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네, 기존에는
그 구분이 명확치 않았어요. 기존에는. 특히 하이브리드는 별도로 그 소호에 없었고 전기 자동차만 그 마지막 세 번에 소호 세 번에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를 소호를 신설을 하면서 좀 세분화해서 분류할 수 있게 그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11번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라는 물품이 이제 96205에 신설이 됐다라기보단 통합이 된 거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통합이 됐다. 96205라는 호는 신설이 된 게 맞아요. 원래 9666가 9619까지밖에 없었거든요. 9619까지밖에 없었는데 9620호라는 호가 신설이 됐죠. 그렇죠? 신설이 되면서 저런 물품들,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 이런 것들이 9620호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일각대, 양각대. 저기 뒤에 있죠. 뒤에 저게 삼각대잖아요. 그렇죠? 저건 삼각대고 양각대는 뭘까요? 양각대는 두 개겠죠. 두 개 이렇게. 그렇죠? 총 같은 거 이렇게 총 기관총 쏘잖아요. 그렇죠? 양각대 놓고. 그렇죠? 일각대는 뭐죠? 사진기에서 하나로 하는 예? 맞습니다. 예. 셀카봉. 예. 하나로 된 셀카봉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일각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저도 사실 좀 오늘 그 강의 시간 준비가 좀 부족해서 사실 어디에 분류됐다가 포함됐다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른 쪽에 다 분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되는 호가 달랐던 거예요. 요 물품들이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왜 따로 분류를 해야 되냐. 되게 품목 분류가 애매하다.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단지 다리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그 차이뿐이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96205에 통합해서 호를 4단위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정 내용을 이제 보시면 이 다른 유에서 제외되는 거에 96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막 다 들어가요. 막. 그래서 좀 한편으로 보면 좀 짜증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제외 규정 나오면 그냥 일단 요거 쓰고 보자. 약간 이렇게 그런 전략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특징을 보시면 거래량 감소로 삭제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 아쉽게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타자기, 워드 프로세싱 머신 이런 것들은 삭제가 됐네요. 요즘에는 이제 다 프린트를 쓰지 이런 거를 쓰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역도 이제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삭제가 되고요. 인쇄 재판용 사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소호에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거 말고도 추가로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했고 4단위호에서는 뭐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는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본격적인 개정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